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그리고 청약저축통장 가입을 준비 중이신 분들과 가입자분들께서 전에 올렸던 청약통장 관련 영상에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질문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저에게 물어봤던 질문들 추려서 알려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민아빠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채널에 청약통장 관련 영상 2개 정도를 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 혹은 메시지 혹은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를 통해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들 시간 날 때마다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 질문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추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에게 많이 물어봤던 질문들 알려드리고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청약통장 관련 궁금해하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2편 혹은 3편 정도로 나누어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그리고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분들 가입 시 혹은 현재 가입 후 납부 중인 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영아파트 청약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가입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청약저축통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을 위해 매월 납부 중인 금액이 2만원 이시라면 혹은 통장을 개설을 하실 거면 꼭 매월 납입 최대 금액인 10만원으로 납부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입 당시 납부 이후 밀린 납입 금액 한 번에 납입하면 인정되는 줄 알고 납입 안 한 가입자분들은 밀린 납입 금액 100% 인정 안 되니 하루라도 빨리 가입 당시 은행에 전화 혹은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암튼 오늘은 제가 전에 청약통장 관련 영상들을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청약통장 관련 질문들을 해주셨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질문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중 하나인데요. 이 질문을 살펴보면 청약통장 2만원으로 가입 당시 자동이체 해 놓았는데 매월 최대 금액 나머지 금액인 8만원 모두 납입하면 인정이 되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례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물어보시는 분들 대부분 사연이 이렇습니다. 5년 전,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 청약통장 가입을 위해 은행권에서 상담 시 2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라고 하고 그 가입을 하고 2만원으로 자동 이체해 놓으시고 잊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 제가 올린 영상 보시고 놀라서 연락 주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가입 시 2만원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고 가입 후 자동 이체를 해 놓은 분들, 이분들이 매월 최대 금액인 10만원, 그러니까 2만원을 제외한 8만원을 추가 납부하면 모두 납부를 하면 인정이 되냐? 라는 질문입니다. 답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나머지 금액들 증액 납부해도요. 증액 부분 전혀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부터라도 10만원으로 증액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한번 볼게요.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2만원 1회만 납부하고 지금까지 납입금액 납부 안 했는데 이 납부 안 한 납입금액 지금 모두 납입하면 모두 인정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질문인데요. 아무튼 이 부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10년 전에 2만원 한 번만 납부하고 10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납부를 안 했는데 이 10년 동안 납부 안 한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하면 회차와 납입 금액 모두 인정이 되지 않냐. 그리고 매월 최대 금액인 10만원으로 증액 후 납입하면 모두 인정이 되지 않냐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이 부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거예요. 10년 전에 2만원만 넣고 지금까지 납입을 안 했다면 1년은 12회가 되고요. 10년이니까 120회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납입 금액의 매달 최대 금액인 10만원, 그럼 1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1회만 납부를 했으니까 그동안 납입하지 않고 밀린 119회 회차 매월 납입 금액 최대 금액인 10만원씩으로 계산을 해보면 1190만원 밀린 금액을 납부하면 회차와 납입 금액 전부 인정받을 수 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아닙니다. 전부 인정받지 못하고요. 일부만 인정받게 됩니다. 참고로 제 구독자분께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분의 경우 2005년도에 2만원을 넣어두고 납입을 안 하신 분이셨어요. 이분의 경우를 살펴보면 약 15년간 납부를 안 한 사례이고요. 제가 가입은행에 상담 받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 은행권에서 상담 받았더니 17회차까지만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17회차만 인정받은 걸 보면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전부 납부를 했다면 180회차였을 것이고 17회차만 인정을 받았으니 1년에 1회차만 인정해 준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혼자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 계산법을 알고 싶어서 은행권에 물어봤습니다만 역시나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알려주면 체크해서 인정회차와 납입금액을 알려주겠다 라고만 하더라고요. 아무튼 계속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계산법 알게 되면 추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납부하면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줍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제때 납부 안 하고 밀리신 분들 하루빨리 가입 통장, 은행에 전화 혹은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민영아파트 청약 신청 시 당첨 유무를 떠나 소멸이 되는지,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약 통장이 있는데 민영아파트 청약 신청 시 당첨 유무를 떠나서 청약 통장이 소멸이 되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이 세 부류 통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청약저축통장입니다. 이 청약저축통장의 경우 통장의 주 목적이 국민주택이라고 불리죠. 공공분양 아파트, 5년, 10년 분납임대 아파트, 토지 임대부 조건 아파트 등 청약 신청이 주 목적인 통장입니다. 헌데 이 청약저축통장을 민영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려면 현 통장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청약저축통장을 청약예금통장으로 전환을 해야 민영아파트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것이 이 청약저축통장은 민영아파트 청약 신청을 위해선 청약예금으로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약저축으로서 기능은 소멸이 됩니다. 이 때문에 청약저축통장은 당첨 유무를 떠나 통장 전환을 했기 때문에 소멸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시는데요.
통장 전환해서 민영아파트 청약하고 당첨이 안 되면 다시 청약저축통장으로 전환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인데요. 이 청약저축통장과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청약저축통장과 달라요. 이 국민주택이라 불리는 공공분양 아파트, 5년, 10년 분납임대 아파트, 토지, 임대부조건 아파트 등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민영아파트 청약 신청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청약저축통장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청약저축통장은 민영아파트 청약 시 청약예금 통장으로 통장 전환을 해야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통장 전환을 할 필요가 없이 두 아파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이 점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당첨이 되었을 때 계약 유무를 떠나 소멸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사라진 청약예금, 부금통장 가입자분들이 민영아파트 청약 시 해당이 되는데요. 해당 통장은 민영아파트 청약 신청이 목적인 통장이고요. 당첨이 되었을 때 청약통장의 기능은 소멸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세대주는 무주택인데 세대원이 유주택일 경우 이 유주택자 세대원을 독립세대로 해 놓으면 세대주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지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대주는 무주택인데 세대원, 다시 말해 와이프나 자녀가 주택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세대주가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고 싶은데 세대원이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못 하는데 여기서 세대원을 독립세대를 해 놓으면 쉽게 말해 주민등록 등본에서 빠져나갔을 경우 이 세대주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냐라는 건데요. 당연히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 아셔야 할 것이 유주택 세대원이 독립세대로 빠져나갔는데 주민등록 등본상에 세대원은 없고 세대주만 있다면 이 세대주, 단독 세대주가 되므로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3구 타입 이하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민영 아파트의 경우 유주택 세대원이 독립 세대원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수란을 보게 되면 세대주만 있을 땐 5점, 세대주 외 1명이 있을 때는 10점, 2명일 때는 15점,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유주택 세대원을 독립세대로 내보낸다라고 할 때, 그리고 민영 아파트에서 청약 신청을 할 때 가점제에서 불리하게 적용된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청약 관련 내용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이후 청약 통장 관련 저에게 자주 물어봤던 질문들 2편 영상도 곧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